네, 안녕하십니까. 깐세카르 강재훈위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가 이제 올해 고가 이 라인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는 날. 우선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물론 이제 업종별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타난 흐름은 그대로 이어진 모습이었지만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성을 계속해서 받쳐주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수가 안정적인 흐름에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제 어제부터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기업들의 실적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보게 되면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상당히 양호한 그런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가 어닝 시즌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모멘텀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 하나씩 지켜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제 지수를 보게 되면 1.39% 급등한 2228.8포인트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연중 고가가 아니라 앞전의 고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대금이 15조 5천억, 거래대금이 상당히 강하게 실리는 모습이었는데 거래대금의 증가와 더불어서 중요한 라인대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우선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 4,445억, 그러니까 외국인이 요 근래 들어서 상당히 많은 매수를 보여줬다 된다. 외국인의 매수에 더불어서 기관에서도 1,470억이라는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지수를 끌고 올라갔다 됩니다. 그다음에 선물 쪽에서 보게 되면 선물에서가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장중에는 8,000계약까지 매수를 했다가 결국 이제 3,300계약 정도로 축소하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장중에 선물에서 매수를 강하게 하는 부분이 베이시스를 개선시키는 모습이 있었고, 그 베이시스 개선이 프로그램 매수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은 이제 295.05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퍼센트는 제가 잘못 표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누적 순매수가 이제 24,000개까지 늘어났고, 베이시스는 장 마감 무렵에 소폭 약화가 되면서 0.15% 정도 약보합으로 마감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오늘도 이제 보합권 전후를 다시금 장중에 만들어준다면 프로그램이 좀 더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동조가 되면서 강세를 띠면서 신고가, 연중 신고가를 다시금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790선까지 올라왔다 되고 거래대금은 10조. 최근 들어서 코스닥도 거래대금이 10조 미만으로 좀 떨어진 모습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는 흐름은 동일했다 됩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코스닥에 대한 동반 매수 규모는 역시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중국 증시는 그 전날에 3% 정도의 급등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아래의 중간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장중에 소폭의 강세와 약세를 번갈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하게 뭐 경기적인 부분이라든지 중국 정부에서의 정책이라는 것들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이제 온라인 진로 범위를 확대한다,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제약이라든지 의료기기 이런 업종군들의 강세가 나타났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증시인데 장중에 이제 국내 증시가 S&P 선물을 약 0.6% 정도, 그 나스닥 선물을 0.8% 정도 선 반영을 해서 이제 마감이 되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0.8% 하락을 했고 다우지수가 이제 0.6% 상승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다시 이제 기술주가 그 전날까지 또 강세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또다시 받게 된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는데, 우선은 유럽에서의 이제 경기 부양책 이 부분이 합의를 이뤘다는 부분, 그에 따라서 경기 관련 쪽에서가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아마 통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지금 현재까지 미국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업급여가 연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양책이 실제로 미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마지막 부양책이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부양책이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질 거냐, 아니면 이 부양책에 대한 기대치로 추가적인 강세가 더 나타날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현재 미국에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약 80% 이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내 준다고 그러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난 부분 자체가 국내도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시장에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실적 전망했던 부분보다는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됩니다. 다만 기술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워낙에 강하게 올라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가 되면은 오히려 차익 실현이 좀 나타난 모습이 이어진다 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좀 과열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경계감이 여전히 좀 나타난다 그런다. 오늘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시장에서 강세가 나올 거냐 아니면 차익 실이 더 강해질 거냐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업종별로는 이제 유럽에서의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글로벌 경기에는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가라든지 유통, 금융, 소재, 산업재 이런 경기 관련 대부분 강세에 띄었다 되고 헬스케어와 인터넷 반도체 이런 쪽이 소폭 약세 하락을 나타냈다 됩니다. 변동성 지수는 소폭 강보합으로 끝났고 유가 같은 경우가 42분선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다음 MSCI 코리아 인덱스는 0.59% 상승했다 들었다. MSCI 코리아 인덱스가 최근 들어서는 약간은 미증시와 달리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국내 증시가 상승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반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유로화가 이제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달러 인덱스 이제 95선 초반까지 내려온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원달러 환율도 이제 1,200원을 완전히 이탈한 1,193원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환율적인 부분에서 이제 달러가 중요한 라인대를 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달러 약세가 신흥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쪽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된다. 이런 부분이 외국인들 수급에서의 개선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한번 보도록 하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세를 이제 이탈하는 흐름이 실제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달러가 이제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 거냐, 이 부분은 좀 더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95선이라는 가격대 전후가 앞전부터 저점으로 인식되던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우선 1차적으로는 반등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달러 자체가 실제적으로는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러가 강하게 반등을 하지는 못한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와 약세란 부분은 국내를 비롯한 신흥국에는 오히려 한차 이거 노린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 선물지수인데 미 나스닥 선물지수를 좀 봐야 되는데 미 나스닥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는 소폭의 강세를 보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대가 실제적으로 어느 자리냐면은 앞전에 7월 초에 시장에서 고가를 만들었던 그 라인대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가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4% 정도 고가 대비해서 급락을 했었던 그 고가 라인인데 실제로 이제 나스닥 선물 지수를 기준할 때는 11,05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라인대를 어저께도 결국은 고가로 인식하고 좀 내려왔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미 증시도 다 동일하지만 4월 달부터 이어오던 추세 라인대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나스닥 선물지수 분봉상에서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 추세 라인대가 지켜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앞전 같은 경우 이 라인대에서 지켜지면서 강한 반등이 나타난다. 이 라인대가 테슬라가 이제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라인대를 깨느냐 아니면 강하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라인대 넘어간다 될 경우는 다시금 미 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 11,000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 했을 때는 차익 실현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위치에 들어왔다가 되기 때문에 1,700이라는 미 선물지수, 나스닥 선물지수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일 시장 보도록 하죠. 전일 지수를 보게 되면은 전일 지수 자체가 거래소가 1.39%, 코스닥이 1%의 상승 나타냈다 드는데 중형 쪽에서가 여전히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중형 지수 같은 경우는 앞전에는 일부 제약주들이 강세를 띄었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두산그룹이라든지 OCI라든지 이런 쪽에서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중형 지수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그다음에 업종별로 보게 되면 가장 강세를 띄었다라는 부분은 조선과 기계 업종이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되는데 조선도 강세를 띄긴 했지만 조선보다는 기계 쪽에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도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쪽이 풍력 관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모멘텀을 주고 있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굴삭기 판매가 이제 앞전 예전에 비해서 제일 높은 판매를 나타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두산 그룹주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외적으로도 이제 경기 관련된 기계 쪽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강세가 나타난 부분은 증권인데, 증권 쪽에서는 지수 자체가 6월 달에 고가 라인대를 돌파를 했다는 부분에서 역시 강세를 띄었다 됩니다. 실적 역시도 상당히 견조하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화 쪽에서는 2차 전지도 어저께 강하게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태양광 관련되어서 OCI라든지 하나솔루션 이런 쪽이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IT 역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어제 55,000원 라인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강세가 지수를 받쳐주는 모습으로 강하게 연결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시총에서 경기 관련 쪽에서가 여전히 강세를 띠긴 하는데, 경기 관련 내에서도 이제 업종별 순환이 좀 이어진다는 부분과, 그리고 수급이라든지 모멘텀이 붙는 쪽이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 쪽에서도 역시 반등이 나왔다 정도. 반대로 이제 자동차는 차익 실현이 일부 떨어졌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그 전날 미증시에서 언택트 관련,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가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국내 언택트 관련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쪽이 다 높게 출발하긴 했는데, 매물이 좀 많다는 부분과 수급적인 부분이 좀 약하다 이런 부분에서 상승이 좀 제한된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제약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음식료 같은 언택트 역시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유틸리티나 통신 이런 쪽에서는 이제 경기 방어주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기대치,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높은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이제 어제 외인들이 4,500억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줬다던데, 그중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약 3,900억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반도체라는 특징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국내 시총 1, 2위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패시브 성향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 거기에 따른 수혜를 가장 많이 본다 하더란다. 이 부분이 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세 연결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은 어저께 외인들이 역시 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CGN도 들어왔었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실적은 사실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는 못한다던데 어느 정도 바닥을 쳤다라는 논리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노텍이 이제 오늘 실적 발표했겠죠.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 역시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한진칼이라든지 알테오젠, 네이버 이런 쪽도 역시 동반 매수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기라든지 OCI, 포스코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대부분 들어온 모습 동일했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가 매도가 컸고, 그 다음에 현대, 모비스, 기아차. 그래서 자동차 중에서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매도가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는데, 현대, 모비스와 기아차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떨어졌다 됩니다. 그다음 한국전력도 역시 매도가 나왔고, SK텔레콤이라든지 KB금융, 신한지주.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신한지주라든지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 같은 은행주에 대해서 많이 들어온 모습이 있었는데 일정 부분이 출하가 되었다 됩니다. 그 외로도 이제 SK케미칼이라든지 NC소프트, 뭐 현대차, 현대제철 이런 쪽에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매도 규모는 작았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에서의 수급인데,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역시 들어온 모습 그대로 보여줬다 되고요. 삼성전기가 역시 동반 매수. 그래서 삼성전기도 이제 MLCC 관련 쪽에서가 이제 3분기, 하반기부터 좋아진다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현대차에 대해서 여전히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LG 생활건강 역시 동반 매수, 하이닉스도 동일하게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은행권이라든지 OCI, 대한항공, 그리고 뭐 하나솔루션 같은 태양광, 그리고 삼성 SDI 2차 전지,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한 포스코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들어온 모습 동일했고요. 그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은 매도에서는 이제 뭐 인버스 매도는 뭐 후행이니까 세트리온, 그다음에 녹십자,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에서 매도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LG 이노텍과 SK케미칼, LG전자. 최근 들어서 LG전자는 꾸준히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탄력이 좀 약해진다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두산 인프로코어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매도가 있긴 했지만 역시 매도 규모는 작은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우선 패시브 자금, 시총 상위 이렇게 들어온다가 되고, 그 외적으로 모멘텀이 있거나 실적 발표 전후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저께 중요 추세 라인들을 살짝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국내에서 시총 1위의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같이 이어지면서 시장에서 동반 매수로 중요 라인대를 돌파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로 봤을 때는 상하 패턴을 돌파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 쪽 위쪽에 무게를 실어준다 된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패시브 자금 외적으로 다른 새로운 모멘텀이 더 들어오면은 탄력이 붙을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이 좀 없다가 되죠. 특히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현물 가격이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삼성전자가 갤럭시 뭐 관련된 새로운 스마트폰이라든지 그 외적인 부분이 모멘텀이 되어주면 좋을 텐데 그러기 전까지는 수급의 효과로 인해서 방향을 위쪽으로 열릴 때 탄력은 좀 제한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OCI 같은 경우가 이제 상한가 급등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OCI는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공매도란 부분을 사실 따져야 되는 거고 그 외적으로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중국에서의 이제 GC의 이 공장의 화재로 인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갔다 이런 부분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대선이 시작이 됐다 바이든 후보가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흐름을 보여주는다 그 부분에서의 정책 모멘텀 그 국내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에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되고 거기서 탄력을 붙게 맞는 것이 중국 공장에서의 화재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의 반등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시장에서 앞전에 공매도가 많았던 자리 때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앞전에 시장에서 상승이 좀 약했던 종목군들이 있는데 약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매도의 쇼커버링이라든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못했다고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공매도가 많았던 자리 때가 이 가격대였는데 이 가격의 중간마디 정도 되는 위치가 55,000 정도 되는데 어저께 이 라인대를 넘어가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 완벽하게 업황이 개선됐다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도 올해 거의 9불선에서 움직이던 것이 6.5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8불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65,000에서 66,000 사이 여기까지는 차트상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가능하다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 대선을 앞두고 이제 계속해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이 언급하는 부분은 그동안 트럼프가 행해왔던 정책과는 거의 반대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이제 에너지라든지 이쪽 관련된 내용의 목표가 뭐냐면은 파리 기후 협약을 재가입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반환경적인 정책들을 원위치로 바꾸겠다. 이게 정치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풍력 이거를 대규모로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고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그 외적으로 탄소 배출권 그리고 그 외적인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크게 키운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지금 바이든 에너지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국내에서의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이 현재 재생에너지 관련 쪽으로 모멘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외적으로도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에 동일하게 모멘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정부의 정책 수혜주다라고 하는 쪽이 실제로는 미국에서의 바이든 정책 관련주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 쪽이 상당히 많이 최근 들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정책 관련은 아무래도 현재 바이든이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저께 실적 발표한 KB금융 간단하게 좀 보게 되면은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할 때 기준이 영업이익이 되고 금융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는 순이익 컨센서스가 약 8,500억 정도를 전망했었는데 실제로는 9,818억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 됩니다. 그러면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는데 주가 자체는 여전히 밑에서 놀고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선 추가적으로 강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되는데 우선은 중요 라인대가 이제 37,200원 정도가 중요 라인인데 이 라인대를 돌파한다면 직전의 고가를 역시 돌파를 하고 단기적으로 42,000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포스코를 보도록 하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다 되는데 포스코는 이제 실적 자체가 영업이익이 전망치가 2,230억이었는데 1,677억이 나왔기 때문에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가 됩니다.
다만 실적 발표 후 회사에서 3분기부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철강 업종이라든지 이쪽이 다 개선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닥은 쳤고 이제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은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역시도 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반등 자체가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약한 그런 케이스였는데 추세 라인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 돌파할 경우 우선은 KB처럼 어닝 서프라이즈라 이것이 확인된 그런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제한이 된다는데 직전에 고가였었던 21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중국은 동일하고요. 미증시가 오늘 테슬라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하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아마존 이쪽이 이제 하루 차이로 실적 발표되는데 차익 실현이 세게 떨어지느냐 부분, 이 부분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부양책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은 대선 끝날 때까지는 추가 부양책이 나올지가 못한다 되기 때문에 미증시에서의 모멘텀이 소멸이 된다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아진 그런 케이스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이어질 거냐 그리고 현재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기 관련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케이스고 여전히 순환이 지속이 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택트 관련 같은 경우가 어저께 반등을 강하게 하면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제한된다 현재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용이 많다는 부분은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서 박스권 채널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은 2180에서 2240포인트라는 가격은 동일하다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2170포인트 깨질 경우는 추세를 이탈한다는 부분도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현재 중립보다 조금 괜찮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는 이제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갔고요. 유틸리티도 중립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IT 가전 쪽에서는 사실 뭐 LG전자가 이미 실적 발표하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LG전자는 이쪽은 중립 이하로 보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화학 쪽에서는 재생에너지 관련된 쪽도 있고 그 외적 순수 화학 쪽도 있고 그다음에 실적 관련 쪽도 있고 뭐 2차 전지 여러 가지 있는데 역시 실적 하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셔야 되고 증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요 근래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케이스인데 실적이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적 확인 좀 더 필요하다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내일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 근데 중립 이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은행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중립 이상으로 보셔야 되고 산업지 쪽에서는 이제 건설 쪽도 이제 실적 발표는 아직 안 했는데 이쪽도 중립 이상이 될 것 같고 기계 쪽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요 근래 들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실적 확인을 한 번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선 역시 실적 발표가 조만간 나타나게 된다. 역시 중립 이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